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2월에 페이즈 3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문가가 나와서 12월 말까지 페이즈 3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트레이스 투게더를 75%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해야지만 페이즈 3로 들어갈 건데 현재는 50%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스 투게더는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내일부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눠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언제 어디서 나눠줬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토큰 고웨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포스탈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사건은 크루즈 여행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였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크루즈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크루즈 여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타고 돌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싱가포르로. 여기에 참석했던 한 80세 남성이 확진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여행이 중간에 취소가 되면서 배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결국 재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해서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파로 12월 10일에 출발하려던 크루즈는 캔슬되었고요. 14일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4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아야 됐었고요. 병원과 약국, 식료품점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갈 수 없었거든요. 음식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 주문만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바나 클럽 이런 데는 그때부터 영업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중으로 3개의 바와 펍이 2달간 시범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할 거라고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일부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텍을 선정해서 또 운영을 해볼 거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하고 디스코텍에 들어가기 전에는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댄스 플로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춤을 춰야 된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버블티를 사기 위해 나가고 심지어 친구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2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결국 확진자가 되었거든요. 검사를 하고 나서요. 요즘 있었던 일은 아니고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가격리 기간 중에 결혼식 하려는 친구를 도우려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면 그 친구는 결혼을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차드에 있는 한 신발 가게에서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나고 바로 다음날 그 신발 가게가 10일간 영업 금지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각 가게에서 줄을 설 때 1m 간격을 두고 서야 하는데 그거를 잘 지키도록 그 매장에서도 도와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런 규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10일간 영업금지를 당했습니다. 12월 11일부터는 5곳의 모스크에서 신자들이 250명까지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이런 은행이 있다는 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모유은행이라고 있대요. 조사나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유의 내성이 없대요. 그래서 조사나 같은 경우에는 모유가 너무너무 필수적인데 근데 처음에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모유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의 모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조산아들한테는요. 이 모유은행은 KKH 병원에 있는데요. 미숙아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12개월 이하 영유아 중에 선천성 복합 심장병 등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아를 돕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유를 기부를 할 수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KKH의 모유뱅크를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와서 모유를 픽업을 해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돌보던 2명의 아이에게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먹인 베이비시터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뉴턴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60명의 아이들이 배탈이 나서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중 5명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전거랑 부딪힌 사람이 5일 후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싱가포르는 의외로 건널목이 아닌데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건널목에서도 차가 오지 않는다 싶으면 파란불이 아닌데도 건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뉴욕에 출장 갔을 때도 뉴욕 사람들이 그냥 길을 막 건너길래 좀 약간 놀랐었거든요.
미국은 되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랐었는데 싱가포르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하고 한국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3년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크래시 랜딩 온유랑 도깨비 등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제작을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어떤 여행지 홍보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당장 실현은 안 되지만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K-드라마를 촬영할 거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2월 23일에 싱가포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랩은 12월 18일부터 한 번 그랩을 부를 때마다 30센트 플랫폼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요. 모든 그랩 서비스에 다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랩 히치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랩 히치는 뭐냐면요, 최소한 30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차를 몰고 다니는 일반인들이 그랩 히치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거기에 가려는 사람이 그랩 히치를 불렀을 경우에 내가 이제 컨펌을 하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그랩 드라이버라기보다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인이 어느 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랩보다 조금 그랩 히치가 더 저렴합니다. 대신 단점은 그랩 히치로 불렀을 경우에 드라이버 중에 아무도 컨펌을 하지 않으면 그랩 히치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 주 가거나 할 때는 여기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랩 히치를 그 전날 미리 예약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랩 히치가 안 잡혔다 그러면 다시 그랩을 잡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랩 히치가 잡혀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12 컵케이크가 거의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학생들이 국제학술에서 2회 연속으로 수학과 과학에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국제 수학 과학 탐구 동향이라는 건데요. 4년에 한 번씩 한대요. 4학년하고 8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건데요. 이게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186개 공립초등학교에 거의 6천여 명 학생, 그리고 152개 공립중등학교에 거의 5천 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돼가지고 한 거래요. 이건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학하고 과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가 봐요. 싱가포르에는 특수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7개의 특수학교가 2022년도부터 더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자폐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제가 사는 콘도 근처에도 지적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싱가포르 정부가 무서워서 반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학교가 들어섰다고 해서 집값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한 지역에다가 그런 학교를 짓는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런 반발하시는 분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장면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집값이 떨어져서 싫다는 그분들도 어쨌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게 학교도 못 짓게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싱가포르 넷플릭스 시청률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0%나 증가를 했대요. 올해 장르별 최다 관람 타이틀을 공개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K-드라마의 시청률이 거의 200%까지 치솟았는데요. K-드라마 중에서 1등을 차지한 게 이민호 씨가 출연한 더 킹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1등을 했나 봐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탑10 리스트에 들은 게 It's okay to not be okay라고 김수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공포 장르에서는 유아인 씨가 나왔던
K 좀비 영화인 얼라이브가 1등을 했고요.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는 블랙핑크의 라이트 앞 더 스카이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파실스 공원 화장실에서 뱀이 변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뱀이 그 변기 안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갔더니 다시 그 화장실 하수구로 쏙 들어가서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화장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다음 사람은 그냥 화장실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고 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변기에서 뱀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종종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아니라 태국의 어떤 아파트에서도 심지어 그 화장실 변기에서 뱀이 나와서 물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봤다고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싱가포르에서도 약간 녹지가 우거진 지역에 그 벙글로 스타일의 집들에서는 그렇게 화장실에서 가끔씩 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수구 관을 통해서 따라와가지고 변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승계이블로 국립공원에는 악어가 있는 걸로 원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진이 찍히면은 물속에 있는 악어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간다고 해서 항상 악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운이 좋아야지 어쩌다가 한번 악어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진이 길거리에 악어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악어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길을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내가 지금 악어랑 가까이 있지 않고 약간 뒤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수풀에서 악어가 나올까봐 무섭더라고요. 싱가포르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인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니지만 뭐 PR이나 그리고 아세안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은 학비를 내고 다니거든요. PR은 좀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아세안 학생들 학비가 조금 높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학비가 당연히 제일 높아요. 내년 공립학교 학비의 경우 싱가포르연, PR, 아세안 학생들은 학비가 오르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약 4% 오른다고 합니다. 2020년도 학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50불이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한 800불쯤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는 육군 제대 마지막 날 행군을 해요. 24km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을 밤새 해서 거의 새벽녘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군을 하기 전에 스트롱버거 미리 제공된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그냥 햄버거예요. 24km 행군을 하기 전에 그냥 햄버거를 줬는데 그게 스트롱버거 미리라고 근데 군인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행군 잘하라고 맛있는 거 주려면 최소한 삼계탕을 주거나 고기를 구워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햄버거를 먹고 행군을 하니까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케아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카탈로그를 생산해서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싱가포르 국립대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진공청소기로 인해서 나의 사적인 대화가 도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다 폰이라는 이 방법은 로봇 청소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닐 때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 용도를 레이저 기반의 마이크로로 바꿔서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방식이래요. 이 라이다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해야지만 로봇 청소기가 어디 청소했고 어디 청소 안 했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이게 감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WTO의 아시아 태평양 이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발리 행정부가 국제 관광객들을 위해 섬 재개장을 준비한 거를 둘러봤는데 너무 안전하고 괜찮다. 당장 12월 달에 개장을 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유럽 등 겨울이 다가온 나라들은 봄보다 지금 더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는데 발리섬이 이렇게 빨리 개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섬 개장했다가 각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다시 또 코로나를 옮겨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퍼뜨리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산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아이를 조산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18일 만에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다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아있는 가족들,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힘내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타이트한 제재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도 봄에 어마어마하게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보다 하루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 사망자 수가 거의 6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올 봄에 하루 500명대 나오던 사망자 수보다 더 넘어섰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동물원에서 사자 4마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250만 마리의 닭이 도살될 거라고 합니다. 감염된 닭의 알이나 고기를 사람들이 먹고서 조류독감 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사람한테 옮겨지고 뭐 사자한테도 가고 밍크한테도 가고 어떤 종족들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류독감도 사람한테 옮겨지면서 대유행을 일으킬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하루 3,000명 가까이 감염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도쿄대를 비롯해서 오사카와 다른 기관의 연구팀이 이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여행가기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캠페인에 다녀온 후에 어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감염자 숫자보다 아마 실제 감염자 숫자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가 평균 기온 3도가 상승이 되었대요. 그리고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산불, 폭풍, 가뭄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런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BTS가 타임지의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미상까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MMA라고 BTS가 나오는 그런 어떤 뮤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4곡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 파트도 좋았어요. 제일 마지막 곡이 다이너마이트였는데 그 중간에 댄스 브레이커를 넣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무대도 멋있고 카메라 무빙도 멋있고 이 BTS 방탄소년단들 춤도 너무 잘 추는데 그중에 특히 제이홉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의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의상이 제이홉의 그 댄스를 빛나게 해주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이홉이 마이클 잭슨처럼 모자를 딱 쓰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몰입돼서 봤고요. 마지막에 지민이 발차기까지 정말 너무 멋있었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